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종 의혹들에 휩싸였던 김용준 국무총리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인 박근혜식 밀실 인사가 검증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김 지명자는 어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박 당선인에게 누를 끼쳤다며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밀실 인사에 대한 지적은 이미 정치적 창녀 등 막말로 도마 위에 왔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인선 발표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선거 당시 막말로 논란을 빚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원 시절 돈봉투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의 하지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부당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윤상규 청년특기위원도 논란의 중심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김윤중 인수위원장에 대한 총리 지명 당시 조윤선 대변인조차 기자들보다 30초 먼저 알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박 당선인의 인선 과정은 그야말로 초동 보안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보안과 달리 곧바로 김 위원장에 대해 두 아들 병역 문제나 증여세 포탈,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쏟아지자 박 당선인 역시 당혹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사퇴하면서 박 당선인으로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더불어 국무총리 후보자직이 공백이 되는 바람에 장관 인선 등 조각에는 비상이 걸렸으며 새 정부는 출범 도전에 흔들리는 판국이라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고민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사고 은폐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허술한 대처를 거듭하다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해명도 오락가락하는가 한편 한때 경찰의 현장 조사까지 막아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불산 관련 협력업체인 STI 서비스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현장 처리에 급급해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날 삼성전자 측에서 협력업체를 불러 통상적인 유지 보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상반되는 진술입니다. 누출된 불산의 양도 문제입니다. 삼성은 애초 유출된 불산은 금미량이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어제 경찰이 확인한 사고 현장을 CCTV 녹화하면은 휘뿌연 연기가 바닥을 뒤덮어 앞이 탁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불산이 10시간 남짓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고로 숨진 박 씨가 안전복을 입지 않았다며 작업자 단순 과실로 들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녹화 화면에서 안전복을 착용한 모습이 확인되자 뒤늦게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사고 수습과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치명적인 불산 누출을 10시간 넘게 비닐봉투로 막아놓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사실을 현장 직원들에게까지 숨기는 바람에 대처가 더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보안 절차를 앞세워 경찰의 사고 현장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난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당시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한 것일 뿐 일부러 은폐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보고 잘못한 게 나오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 속에서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이 포함된 서울특별사면을 강행해 여야 할 것 없는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했다며 최시중, 천신일, 김유재 등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권 역시도 전형적인 먹튀 정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류가루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성동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김 의원과 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검찰 구형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이를 계승한 박근혜 차기 정권의 진보당 탄압의 일환이며 한미 FTA 폐지 요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3차 발사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발사 시도 당시 문제가 됐던 전기박스 과절 현상은 완벽히 보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개최된 한러 비행시험위원회에서도 기술적 결함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가장 유력한 발사 시간은 오후 4시로 알려졌습니다. 1월 30일 열심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